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조건 P가 있는데 P를 부정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표현할 때는 not P 이렇게 쓰는 거고. 항상 뭐만 부정하시면 돼요? 서술어. 맨 마지막에 서술어만 부정하면 되고. 서술어 말고 부정해야 될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모든이 나오면 뭘로 바꾸고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이 나오면 모든으로 바꿔라. 오어 개념이 나오면 and 개념으로 바꾸고, and 개념이 나오면 오어 개념으로 바꿔라. 이것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부정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이런 수식도 한번 부정해 볼까요? x는 5이다. 부정해봐. 시작. x는 5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치? x는 3보다 작다. 부정해보세요. x는 3보다 크다가 아니라 3보다 작지 않은 거니까 작지 않은 건 크거나 같다라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부정은 얘가 되고 얘 부정은 얘가 된다라는 거. 그런 느낌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전체 입합 U. 전체 입합 U가 20의 양의학수. 여러분 20의 양의학수. 걔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1, 2, 3은 안 되네. 4 되네요. 5 되네요. 6 안 되고요. 7 안 되고요. 8 안 되고요. 9 안 되고요. 10 되고요. 20 되고요. 끝. 이런 느낌이네. 그치? 그래서 양의학수가 총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양의학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지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 두 조건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P라는 진리집합 만들어 볼까? 내가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어? 발음이 똑같은 대문자를 쓰고 이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집합. 참이 되도록 하는 X는 그렇죠. 6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고요. Q라는 것은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얘가 참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될 텐데 이건 한번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떤 범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돼요? 10 곱하기 2로 되네요. 10 곱하기 2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 만들어 볼까? 얼마시죠? 2와 10. 작다니까 x는 뭐야? 2와 10의 사이값. 그런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Q라는 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P라는 것은 6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걸 P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P의 여집합을 표현해 볼까요? P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얘를 부정은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니까 색칠하면서 왼쪽으로 보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야?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것이 바로 P의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부정이 되는 거니까. 크다의 부정이 바로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은 맞아요. not P의 진리집합을 얘기하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not이라는 것을 명제에서는 not이라고 표현하지만 집합에서는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P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고요. P 여집합 만들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6보다 크다의 여집합이니까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 X는 6보다 그치?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되겠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1번 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2번은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Q의 여집합이 되고 여러분 Q의 여집합이니까 얘 여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2와 10 사이다의 여집합은 뭘까요? 수직선상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다. 2가 여기 있고 10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커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이 등호 들어가는 거. 그거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에서 걔를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는 2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10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이게 바로 Q의 여집합이자 not Q의 진리집합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 집합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답은 뭐라 그래야 돼? 1, 2, 4, 5. 2번 답은 1과 20. 명제 참거짓을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인 명제 하나만 대볼까? 여러분 이거 참인지 봐봐. 서울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울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최민주교님 참이야 거짓이? 참이죠. 서울시민의 대한민국 국민이죠. 왜 그러냐면 서울이 대한민국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서울이 있고 이 전체가 바로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거는 무조건 참이에요. 어머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 벌써 해버렸네. 포함관계가 들어있을 때 참일 때는 언제냐면 좁은 범위에서 넓은 데로 가는 거.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게 무조건 참이에요. 반대로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면 당연히 거짓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서울이에요?
난리 나죠? 안 돼요. 거짓이다.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그거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범위에 의해서 판정을 할 때는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로 가는 게 바로 항상 참이다.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로 가는. 가수는 연예인이다. 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예인 안에 가수가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항상 그 느낌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이면 예이다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랬는데 언제 참이에요? 그렇지.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야겠다. 이 얘기를 안 하고 곧바로 문제 풀면 안 되지. 우리 조건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고 명제라는 말은 뭐라 그랬냐면 명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조건은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는 거. 그걸 사람들은 조건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은 아직 명제는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 조건과 조건을 잘 들어봐.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잖아요. 한국말 이면으로 연결하잖아. 뭐를?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잖아요. 조건과 조건을 뭘로? 이면으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이 전체는 언제나 명제가 돼요. 어머?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잖아. 그럼 무조건 명제가 돼요. 무조건 명제가 돼요. 참거짓을 무조건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건 하나만 대볼까?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조건이라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할까? X는 짝수이다 이렇게. 짝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X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조건 P라 그러자고. 얘를 조건 P. 얘를 조건 Q라 그러면 P를 만족시키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 그런다고?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로 표현하는데 이건 뭐겠어요? 짝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겠지. 자연수의 범위에서 생각하자면. 그치? 그 다음에 Q는 뭘까? 그렇지. Q라는 진리집합은 얘를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자연수의 집합이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건이고요. 얘도 지금 조건이라고. 앞에 있는 거를 조건 P라 그러고 뒤에 있는 걸 조건 Q라 그러면 얘가 지금 조건 P고 얘가 지금 조건 Q니까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 조건이 지금 몇 개가 보인다? 2개가 보인다.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조건 2개를 뭘로 연결하면? 이면으로 연결하면 무조건 얘는 명제가 바뀐다. 얘는 명제예요. 이건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 X가 3의 짝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X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굳이 2번 얘기하지 말고 시작! 짝수! 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보지만 이거 하나가 이게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짝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X란 말 쓰지 말고 시작! 자연수이다 이런 느낌으로. 단 전체 집합은 양수의 세계에서 생각하자면 짝수인 자연수는 무조건 다 자연수야. 참의 거짓이에요. 참이잖아요. 이것도 참임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잘 들어봐. 이면을 기준으로 이쪽 진리집합과 이쪽 진리집합이 포함관계에 있을 때 어디가? 이쪽 진리집합과 이쪽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있을 때 언제 참이라 그래요? 시작!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무조건 참이라고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무조건 참이야. 그런데 자연수의 세계 안에 짝수도 있고 홀수 들어있는 거니까 짝수라는 좁은 데서 자연수라는 넓은 데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면으로 연결됐을 때 뭐가? 조건 2개가 이면으로 연결됐을 때 얘는 항상 명제가 되며 참과 거짓을 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포함 관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었으니까 한마디로 P이면 Q이다라는 그렇지. 한 번 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되는데 이런 명제를 P이면 다시 Q이다라는 명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건 지금 한글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쓸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쓰도록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쓰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P이면 Q이다 해서 이면을 뭐라고 표현하지? 시작. 화살표로 표현하지. 읽을 때는 P 화살표 Q가 아니에요. 진짜 이면으로 읽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가 조건이고 얘가 조건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가 있고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면 요런 범위면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존재하고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은 이쪽이 더 넓은 P면 Q이다 해서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좁은 데고 이쪽이 넓은 데잖아요. 그러면
P면 Q이다는 언제나 뭐가 되게 시작? 참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얘는 명제니까 어차피 참과 거짓은 언제나 결정지을 수 있는데 참과 거짓 중에서 언제만 참이냐면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으면 무조건 참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거나 아니면 포함관계가 아예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참인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P면 Q이다 해서 참인 경우를 얘기하시고 그러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간 포함관계일 때만 무조건 다 참이 된다 이런 얘기고, P면 Q이다가 지금처럼 참이 됐을 때를 사람들은 요거는 P이면 Q이다잖아. P면 Q이다가 참일 때를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요거 선을 두 개 긋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면 Q이다가 아니라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P면 Q입니다가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거짓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냐면 두 개를 끈 다음에 거버리면 돼요. 보통 남자들은 이쪽으로 많이 긋고 여자들은 이쪽으로 많이 긋는다 그러네. 난 믿진 않지만. 그런데 교과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긋더라고. 뭐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긋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 P면 Q이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P면 Q이다가 거짓입니다. 이런 약속 기호고요. 이건 P면 Q이다가 시작 참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P면 Q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뭘로 바꿀 수 있는데? 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 말을 집합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그러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그랬을 때, 어디서 어디로 갈 때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꾸는 제1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얘는 명제로 표현했을 뿐이고 얘는 집합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얘 진리집합, 얘 진리집합. 그래서 이게 바로 명제를 집합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거나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동치다. 이래서 사람들은 동치 변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 동치 변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동치 변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 동치 변형이 쭉쭉 가져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집합과 명제에서 앞으로 2학기 때 공부하게 될 주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P면 Q에다가 이런 포함관계가 있잖아. 얘랑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P가 여기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Q에서 P를 빼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남죠. 하지만 P에서 Q를 빼면 어떻게 돼요? P에서 Q를 빼버려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 됩니다. 이 얘기랑 이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동치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얘이면 얘가 성립합니다도 아니에요. 완전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동치 변형이에요. 일단 얘는 명제, 이거를 집합으로 바꾸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다. 그래서 얘를 기억할 때는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이 포함관계가 원래는 대소관계에서 나온 거라서 이쪽이 크고 이쪽이 좁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데서 큰 거를 빼잖아요.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그래서 얘는 아예 랩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작은 곳에서 큰 곳을 빼면 무슨 집합 시작? 공집합.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 아주 잘 쓰게 될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김에 여기서 아예 끝장을 내도록 하자고. 다 같이 시작.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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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데서 작은 데서 작은 데서 작은 데서 작은 데서 빼면 공집합이에요. 찌예요.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한 번만 더 할게. 잠깐만. 아이씨.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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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1, 2, 3, 4.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잘했어.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어디서 어디 빼면 작은 데서 큰 걸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그냥 속담으로 기억하세요.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작대네. 시작.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이렇게 쳐야죠.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할 줄 알아요. 뭐야? 차집합을 뭘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으로. 아, 차집합을 뭘로 바꾸면?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공부한 적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무슨 법칙? 드모르강. 영국 수학자 드모르강의 법칙. 뭐게? 좌변과 우변을 전체를 여집합 씌우면 우리 교집합이나 합집합, 여집합 씌우면 부정 기억나요? P도 부정하고 시작. P의 여집합. 합집합 부정하면 시작. 교집합 부정하면 합집합. Q의 여집합을 다시 부정하면 시작. Q. 공집합의 여집합은 시작. 전체 집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두 다 동치 변형이에요. 이거는 곧바로 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한 번 더. 간다. 다음을 동치 변형하죠. 해석. Q이면 P다가 참. 이렇게 하자. 유치하게 이렇게 하자. Q이면 나 P이다. 응? Q이면 나 P다가 참이야. 여러분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되는 것이 시작. Q. 얘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의 여집합.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게 바로 찹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좁은 데, 넓은 데. 무슨 데, 무슨 데? 좁은 데, 넓은 데. 무슨 데, 무슨 데? 좁은 데, 넓은 데. 간다? 간다? 뭐야? 아닌데? 해봐!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니까 작은 데 Q에서 큰 거 P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 시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 얘를 여집합하면 다시 P가 되고요. 이퀄 공집합. 맨 마지막 영국의 수학자 드모르강. 해봐. 시작. 이 전체도 부정, 이 전체도 부정이니까 부정 시작. Q의 여집합, 합집합, P의 여집합, 이퀄 전체 모두 다 같은 뜻.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딱 하나 명제 시간에는 요 관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걔가 뭘로 연결되면 이면으로 연결되면 항상 명제가 되면 그 명제가 참인 경우는 딱 하나다. 언제? 이쪽의 진리집합과 이쪽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좁은 데서 넓은 데 쪽으로 가는 게 바로 무조건 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보세요. 이제 문제가 이해가 될 거야. 얘가 조건이거든요. 얘도 조건이거든요.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했으니까 얘는 명제가 되고요. 이 명제는 언제만 참이 된다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바라봤을 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갈 때만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얘를 만족시키는 얘가 참이대로 가는 x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요. 얘가 바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x값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수분해하면 되네. 2차 방식 푸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2 또는 시작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진리집합이 요거지. 따라서 이 진리집합은 이 진리집합에 포함되잖아요. 따라서 P면 Q이다는 뭐다? 시작 참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그래서 답은 참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2번도 한번 가볼까요? 2번은 얘도 하나의 조건이고 집중. 얘도 하나의 조건, 얘도 하나의 조건. 조건과 조건을 뭘로 연결했어요? 이면으로 연결했어요.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명제가 되고요. 얘의 진리집합을 바라봤더니 4보다 크다라는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을 봤더니 6보다 크다라는 진리집합이에요. 여러분 4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거고요. 6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넓어요? 4보다 크다 이쪽이 넓잖아요. 이쪽은 좁잖아요.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는 것도 당연히 뭐지만 거짓이지만 포함관계가 없어도 거짓인 거고. 그러니까 참만 아니면 무조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참이고 2번은 거짓이다. 이런 느낌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또 보자. 다음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전체 집합이 자연수의 전체 집합이래요. 그 중에서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또 판별하라는 얘기야. 모든 x, 이 x에 대해서 자연수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집합이 바로 전체 집합이니까 x 자연수가 되지. 모든 자연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큰이에요. 모든 자연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큰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연수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1번은 참이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라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발레는 0 이렇게. 근데 지금은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자연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수 자체가 양의 정수니까 제곱하면 양수야. 그래서 얘는 참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니가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절대값은 1보다 커. 아니야. 거짓이야.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야. 웬만한 건 다 참인데 딱 하나가 안 된다. 뭐야? 1이라는 자연수. 1은 절대값이 1이지 1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고 이때 발예를 드세요. 발예. 거짓인 예를 드세요. 성립 안 하는 걸 드세요. 그러면 시작. 1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지금 어떤 자연수. 이거는 모든이 아니야. 어떤 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 어떤 사람은 뭐를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최민족이는 치킨을 싫어. 치킨을 싫어한다. 참나. 근데 싫어한다 때문에 물론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딴 걸로 해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해야 돼 이거. 예제 만들 때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당근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지 말자니까. 좋아한다 싫어하지 말고 딴 걸로. 어떤 사람은 키가 2m 이상이다. 키 함부로 얘기하면 되게 민감해요. 키, 몸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네.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예제를 만든다는 게.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생각한 거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렵지. 어렵다니까 이게.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만드는 게. 이 봐봐.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여러분 소수는 짝수이다 그러면 틀리죠? 소수가 뭔지 알지? 프라임 넘버. 1과 자신에게 약수가 없는 수.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이러면 참이야 거짓이에요. 이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아 얘를 만족하려면 x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전체 집합 자연수 집합 안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아예 없지. 단 한 개라도 존재하면 얘는 참이 되는 건데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시작. 거짓이 된다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데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제곱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1.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여러분 작거나 같다 이거 가지고 되게 해석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이다 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꼭 이런 애들 있다? 쌤 안 같잖아요.
이거 해석해봐. 시작. 크거나 같다잖아.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크던가 같던가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야.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라고요. 아, 정승재는 남자 또는 여자다. 참이잖아요. 그치?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또는 여자다 그러니까 참이잖아. 또는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참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이고요, 여러분. 이것도 참이야. 아니, 저한테 이거 질문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왜 등호가 들어가냐고. 아니, 등호 들어가도 얘는 참이라고. 참거짓 따질 때는 얘를 참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아, 이것도 참이지만 이것도 참인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어떤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되는데 뭐가 있어요? 시작. 1이 있다 이거야.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작거나 같다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4번은 참이 된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참이고요. 2번과 3번은 거짓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니까 역과 대우를 얘기하고 각각 참 거짓을 판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P이면 Q이다라는 이게 하나의 명제라 그랬잖아요.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주어졌을 때 얘 친척 명제가 있어요. 얘 형제자매 명제가 있어요. 원래는 역이라는 명제가 있고 이라는 명제가 있고 대우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라는 명제가 예전에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뭐만 공부하시면 되냐면 역명제와 대우명제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역명제는 뭐냐면 순서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면은 그대로 놔두고요. 화살표는 그대로 놔두고 화살표가 이면이라 그랬지.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내고요.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고 앞에 거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역명제라 그래요. 얘 역을 얘기하셔 그럼 이거야. P이면 Q이다 역은 시작.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우명제는 바로 뭐냐? 대우명제는 잘 들어봐. 화살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잘 들어봐야 돼. 잘 봐야 돼. 이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내는데 그게 역이잖아요. 부정하면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not Q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뒤로 보내는데 부정하면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에 거를 뒤로 보내는데 부정하면서 이렇게 보내고요. 뒤에 걸 앞으로 보내는데 부정하면서 보내는 걸 사람들은 사람들은 대우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면은 놔두고 이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순서만 바꾸면 뭐가 되고 시작 역 이렇게.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각각 부정. 순서 바꾸면서 각각 부정 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대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립하는 것 중에서 다음이 성립해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A와 B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B는 A에 포함되지. 그런데 전체 집합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요. 집중해봐. 잘 봐. 전체 집합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을 생각하면 A와 B의 대소관계는 지금 A가 더 큰데 B의 여집합이 더 커요? A의 여집합이 더 커요? A의 여집합이 요거죠. 지금 빨간색이 A의 여집합이에요. 우길승천기 같지 않아요? 이러면 또 안 돼요. 이런 일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게 바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뭐야? 노란색으로 표현할 텐데 이게 바로 B의 여집합. 이게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바라보면 얘가 훨씬 크거든. 그래서 이거이면 얘네들이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요.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내면서 여집합 처리하고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보내면서 여집합 처리해도 언제나 성립하거든. 이런 포함관계에서 이런 포함관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거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보내고 앞에 거를 부정하면서 뒤에 거로 보내도 언제나 성립한다고.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대소관계는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것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함관계를 만족시키면 뒤에 걸 부정하면서 앞으로 보내고 앞에 걸 부정하면서 뒤에 거 보내도 여전히 만족하거든. 그러고 봤더니 얘가 바로 뭐냐면 얘의 진리집합이고 얘가 바로 뭐냐고 봤더니 얘의 진리집합이라면 언제나 이쪽이 이쪽보다 더 좁거든.
그러면 좁은 데서 넓은 데 가는 건 무조건 뭐라 그랬으니까? 참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래 주어진 명제랑 대우명제는 동치예요. 동치, 치가 값이고 동이 같을 동자.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역과 대우에서 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야. 뭐야? 원래 주어진 명제와 대우명제는 언제나 진리값이 일치한다. 진리값이라는 건 참거짓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그건 불변이야. 언제나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왜? 통치니까.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왜 통치인지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해드렸지만 약간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울 시민이 더 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커. 포항관계가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으니까 이면을 기준으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무조건 뭐래? 시작. 참이잖아요. 그럼 얘 대우명제도 무조건 뭐겠어요? 참이라고. 얘 대우명제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면을 기준으로 뒤에 조건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보내면 되고 앞에 조건을 부정하면서 뒤로 보내면 되죠. 맞아요? 뒤에 조건을 부정 먼저 해봐. 대한민국 국민이다. 부정. 북한 주민. 아니야! 뭐야? 아니다가 돼야 돼. 아니다. 서술어만 부정하는 거니까. 시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부정해야지. 서울 시민 부정해봐. 시작. 서울 시민이 아니다. 참여 거짓이야. 생각해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럼 걔는 당연히 서울 시민도 아니겠죠.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서울 시민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동치명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겠니?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럴 땐 뭘로 가도 돼? 대우명제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의 진리값과 얘의 진리값은 언제나 일치하니까 얘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싫으면 얘의 참거짓을 판별해도 되고 얘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싫잖아요. 그럼 얘의 참거짓을 판별해도 좋다. 이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랑 얘랑은 원래 주어진 조건, 명제와 대우명제는 언제나 동치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럼 얘가 참이면 역은 어떨까요? 얘가 참이면 얘는 어떨까? 여전히 참일 수도 있고 여전히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잖아요. 역 얘기해봐. 참이잖아요. 이렇게 참될 수도 있고 서울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지만 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시민이다.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원래 주어진 이 명제랑 역명제는 진리값에 영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됐고 참될 수 있고 참될 수 있고 거짓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리값에 관련된 이야기는 원래 주어진 것과 뭐랑은 시작. 대우명제랑은 언제나 뭐가 된다. 시작. 진리값은 일치하게 된다. 원래 주어진 명제랑 진리값은 대우랑은 언제나 일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다음 명제와 역과 대우를 만들고 각각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돼요. 자, 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전제 조건이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 자, 이면을 기준으로 뒤에 거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보내고 앞에 걸 부정하면서 뒤로 보내는 걸 사람들 뭐라 그래? 시작. 대우명제라 그러고 순서만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시작. 역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역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두 실수 A, B에 대해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걸 앞으로 보면 시작.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앞에 걸 그냥 뒤로만 보내면 돼. 순서 바꾸면 돼. 시작. A, B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사람들 뭐라 그러고 시작. 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생님 대우는 뭔데요? 대우라는 것은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내면서 부정까지 해야 돼요. 얘를 부정하면 A는 0보다 시작 크다 또는 시작 AND로 바뀐다 그랬어. B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이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시작 A,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왜? 작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니까 시작 크다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뭔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됐어. 그런 다음에 뭘 판별하라 그랬어? 각각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잖아요.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대우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되게 쉽다. 왜? 두 개가 다 양수면 곱해도 양수. 이건 너무 금방 나오죠. 이건 참이야. 그런데 여러분 원래 명제를 보세요.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되지. 참 거짓 판별하기 힘들다고 생각해봐. 그냥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봐.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잠깐만. A, B가 0보다 작고 곱한 게 음수 또는 0이야. 그럼 둘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 되거나 또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네.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네. 둘 중 하나가 왜 그러냐면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겠네. 그러면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음수거나 얘가 음수가 되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 있겠네. 참인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대우명제라는 거예요. 얘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대우명제의 참거짓으로 가자. 이래. 대우명제 너무 쉽지 않니? 얘도 양수고 A가 양수야. B도 양수야. 두수가 양수? 그렇게 되면 곱해도 양수. 양수파 양수는 양수야. 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참이므로 원래 주어진 이 명제도 시작 참이다.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대우명제예요. 원래 주어진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대우명제를 구해서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본다. 역도 참인지 거짓인지 보래.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항상 참인 것도 아니고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두 개 곱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냐? 맞아? 아니지. 거짓이 당연히. 왜 거짓이야? 발레 금방 들 수 있어. 발레는 뭐냐면 얘는 만족하고 여기서 안 만족하는 거. 그게 발레예요. 앞에 거는 만족하는데 뒤에 거에서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야. 발레.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봐. 발레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봐. 이거 봐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요. 발레를 들어봐. 발레. 발레를 들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조금 전에. 앞에 거는 만족해야 돼. 뒤에 거에서 만족을 안 해야 돼. 대한민국 남자는 만족해야 되고 군대를 안 가야 돼. 누구 있어? 그 김동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친구 동현이. 그런 식으로 앞에 거는 뭐 하면서? 만족하면서 뒤에 거에서 불만족시켜야 돼요. 발레 들라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앞에 걸 만족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남자면서 미국 남자 안 돼요. 군대를 안 간 사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레는 앞에 거는 만족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허물어줘야 돼. 뭐 있을까?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뭐 아무거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만족하잖아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가 0,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했잖아요. 얘만 만족하던가 얘만 만족하던가 둘 다 만족해도 되는데 둘 다 만족했네요. 근데 곱해보세요. 그냥 0보다 크잖아요. 두 개 곱하면 음수 곱하면.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지만 여기에서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사람들은 발레라 그러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시작 거짓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잘 들어봐. 끝까지 한 번만 더 가자. 얘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도 너무 괴롭다면 만약에 그거의 다시 한번 대우를 생각해도 되겠죠. 왜? 대우명제는 언제나 동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얘를 우리가 발레 찾아가지고 거짓임을 알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면 뒤에 거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면서 요렇게 앞에 걸 부정해서 뒤로 보내서 A가 0보다 크다 and 또는 의 부정은 and니까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야, 두 개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야? 웃기지 마. 이건 너무 쉽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는 건데 여기는 둘 다 양수여야 된다고 막 우기고 있으니 당연히 거짓이죠. 발레는 둘 다 음수인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참거짓을 찾기가 아주 쉽고 또 나머지 하나는 참거짓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참거짓을 찾기 어려울 때는 항상 어떤 찬스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그 찬스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엄청 쉽게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원래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바로 뭐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좋다.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받아들이는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학생들이 보통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무너져요. 근데 그 정확한 뜻만 좀 이해하고 판정법만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이렇게 할까요? 서울 시민인 것은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서울 시민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들어갈 말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아니면 아무 조건도 아닌지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일단 이 시간에는 생각해서 한번 해요. 필요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서울 시민이야 내가 지금 서울 시민이야. 생각해봐 그냥. 아직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서울 시민이라고. 나 뭐라고? 서울 시민. 근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난 제발 난 서울 시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그러면 오늘 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아무 일 안 해도 되죠. 서울 시민인 그 자체가, 이 서울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사회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뭐는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뭐는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얘기가. 서울 시민인 것 자체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뭐인 건? 서울 시민인 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이렇게 돼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서울 시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뜻만으로는 보는 거야. 이거 판정한 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 나는 지금 서울 시민이 목적지에서 나 서울 시민이 되고 싶어. 되기 위한 써 있잖아요.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충분해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조건은 충분한 조건이냐고,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냐고, 아니면 그냥 필요할 뿐이냐고. 필요할 뿐이잖아. 일단 서울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는 건 필요하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수학적인 이야기를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수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야. 그 판단하는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말뜻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너무 여러분들 이걸 어려워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거는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일단 서울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수학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아무튼 충분하면 충분 조건이고 필요하면 필요 조건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게 충분한지 필요한지가 힘들어요. 봐봐. 4의 약수인 것은 8의 양의 약수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지 필요한지 좀 약간 헷갈리잖아요. 또 x의 절대값이 1인 것은 x가 1이기 위해서 아 이거 충분할까 필요할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